안녕하세요. 사연을 소개합니다. 사소한 라디오에 사랑을 전하는 언니 사랑니입니다. 벌써 12월이네요.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.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들 다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? 저는 솔직히 절반도 못 지킨 것 같아요. 그래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 그걸로 됐다 싶어요. 오늘은 오랜 시간 묵묵히 견뎌온 한 분의 이야기 준비했어요.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저는 올해 67살이에요. 우리 남편은 3남 1녀 중 둘째 아들이에요. 제가 시집 올 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시할머니, 시부모님, 시누이, 도련님까지 모두 한 집에 모시고 살았어요.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.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적응도 안 됐는데 시누이랑 도련님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시할머니랑 시부모님 끼니 때마다 식사 차려드리고 집안일도 다 제가 했어요. 시골 마당이 있는 집이라 마당 청소는 물론이고 푸세식 화장실 청소까지 다 제 몫이었죠. 우리 가족 방은 집에서 제일 작은 방이었어요. 그래도 남편이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랑 우리 아들, 딸이랑 넷이서 그 작은 방에 모여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. 그 시간만큼은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었거든요. 그렇게 살다가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독립하게 됐어요. 드디어 우리만의 집을 갖게 된 거죠. 그런데 자연스럽게 제사는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. 형님네가 기독교 집안이라 절대로 제사를 못 지내거든요. 문제는 시아버지네 제사가 1년에 10번 정도나 된다는 거예요. 매달 제사를 지낸다고 봐야죠. 명절 제사 빼고도 기제사가 그렇게 많았어요. 독립했다는 기쁨도 잠시 매달 제사 음식 장만하고 제사 지내는 게 제 일상이 됐어요. 30년 넘게 그렇게 살았어요. 이젠 익숙해질 만도 한데 솔직히 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.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는 것까지 혼자 다 하는 게 정말 고됐어요.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때문이었어요. 이 조상님들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다. 그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. 그분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고 평안하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냈어요. 그런데 우리 아들, 딸이 시집 장가 갈 나이가 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. 특히 딸보다는 아들이 더 걱정됐어요. 제사가 이렇게 많은 집에 누가 시집 오려고 할까?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걸 며느리한테 되물림하고 싶지 않았고 이게 우리 아들한테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큰 마음을 먹었어요. 시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한 번도 다른 의견을 낸 적 없는 제가요. 시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. 아버님, 제사를 좀 줄이면 안 될까요?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. 시아버지는 조상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셨고 저는 제가 겪은 일을 며느리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. 처음으로 제 의견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어요. 매달 제사는 시부모님께서 시댁에서 두 분이 작게 지내시기로 하셨고 6개월에 한 번씩은 우리 집에서 여러 조상님들 모시고 식구들 다 모여서 크게 지내기로 했어요.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.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. 며느리가 생긴 거죠. 어느 날 며느리한테 지난 이야기를 해줬어요.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, 왜 제사를 줄이게 됐는지. 며느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. 그런데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어머니, 저도 제사를 안 지내봐서 잘 모르지만요. 맛있는 음식 만들면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?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셔서 진짜 조상님들이 저희 가족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. 어머니, 아버님, 저희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잖아요.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. 말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어요. 며느리는 제사 때마다 저한테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? 하면서 부엌에 들어와요. 같이 음식 만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제사 끝나고 나서도 설거지 같이 하면서 수다 떨고요. 예전에 혼자 할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며느리랑 같이 하니까 일도 빨리 끝나고 덜 힘들어요. 며느리가 어머니 이 나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?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하면서 물어보면 가르쳐주면서 또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 보면 제사 준비하는 게 즐겁기까지 해요. 지난 추석에는 며느리가 친정 조카들한테 우리 집 제사 이야기를 했나 봐요.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정성껏 조상님들 모시는데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행복한가 봐 라고 말했대요.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또 울컥하더라고요. 생각해보면 제가 30년 넘게 제사를 지내면서 원망만 했던 건 아니에요.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게 감사했거든요.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은 몰랐어요.
며느리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. 내가 시집와서 힘들었던 건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줬기 때문이었구나. 고맙다는 말 한마디,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나는 그걸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거구나.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어요.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어요. 두 분 다 편안하게 가셨어요.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편이랑 형님, 동생들, 며느리까지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.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요. 그때 우리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. 형님, 동생들아, 그동안 우리 마누라가 30년 넘게 매달 제사 지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들 알지? 나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미안했어. 이제 제사는 그만하자. 대신 산소에 자주 찾아뵙는 게 어떨까? 부모님도 그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.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. 그래, 재수씨가 정말 고생 많았지.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. 미안하고 고마워. 동생들도 다 고마웠다고, 고생했다고 말해줬어요. 며느리도 옆에서 어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하면서 내 손을 꼭 잡아줬고요.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. 평생 혼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이 다 알고 있었구나.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싶었어요. 그렇게 우리 가족은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했어요. 대신 명절이나 기일에 또 날씨 좋은 주말에 산소를 찾아뵙기로 했어요. 요즘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산소에 가요. 풀도 뽑아드리고 꽃도 심어드리고 그냥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드려요. 아버님, 어머님, 저희 다 잘 지내요. 손주들도 건강하고요. 와서 인사드려요. 며느리도 같이 가서 할아버지, 할머니 저예요. 며느리 왔어요 하면서 인사드리고요. 이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 며칠 고생하고 제사 지내고 나면 녹초가 되는 것보다 이렇게 자주 찾아뵙는 게 조상님들께도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우리 남편이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말해줘서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정말 감사해요.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조상님들께도 감사하고요. 30년을 혼자 견뎌오셨는데 이제는 함께할 사람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에요. 며느리분도 참 고운 마음을 가지셨네요.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의미를 이해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. 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네요.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다음 사연으로 또 만나요.